그래서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제일 처음 보면 제일 처음 첫 문장이 그녀는 개나 고양이보다 화분이 더 무서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서웠다는 건 감정인데 이 감정이 항상 생각과 함께 있어요.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하지만 화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였다 하고 막 지렁이 이야기 나오면서 자기가 왜 이런 화분을 무서워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거는 감정이지만 밑에 있는 것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놓은 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항상 함께 다닌다는 것. 이게 화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생각의 토양이 되고, 그 생각의 토양은 화분을 만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지만 화분을 만나면 그 생각의 토양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과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 문장에서는 생각과 감정이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 밑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평소 그녀는 화분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대처 방법으로 회피를 선택한 거예요. 화분을 보면은 힘드니까, 대인기피증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힘드니까 사람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회피의 방법이 이게 평생 가능하다면은 이 방법도 괜찮아요. 나는 평생 그거 안 보고 살 수 있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다, 이러면 이 방법도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만약에 그 대인기피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생 사람을 안 보고 살 수 있다, 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사람 안 보고 살아도 나는 심리적으로 뭐 나는 외롭거나 하지 않다, 그러면 안 보면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둘째 줄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녀 역시 그저 취향일 뿐이라고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화분을 피하기로 하고 피하는 걸 스스로는 이제 이거는 병이 아니라, 사실은 이 그 주인공의 생각이 좀 상당히 많이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좀 병적이거든요. 병적인데 이제 화분을 피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화분에 대한 생각이 현실적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병적이거든요. 반박적이거든요. 그녀 역시 그저 취향일 뿐이라고 믿었대. 스스로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위안을 하는 거죠. 믿고. 그쵸? 자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 대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사서중 노노멘과 대학 중용 요 중에 사서중의 대학이라는 책에는 스스로 자자에 속일 기자 해가지고 자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자기가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나는 맞다고 여기는데 그게 사실은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이 주인공도 그냥 뭐 취향일 뿐이지 뭐 개나 고양이 싫어하는데 개나 고양이 안 키우는 것처럼 내가 화분 싫어하는 것도 그냥 취향이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위로는 하지만, 사실 그게 단순히 취향이 아니라 병이라면은 이렇게 애를 많이 써야 되고 힘들거든요. 그냥 취향일 뿐이라면 그냥 취향인데 취향이 아니라 이제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애쓰지 않으면 또 드러나게 되고, 그냥 취향이라면은 그게 삶 속에서, 그러니까 삶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힘들지가 않은데, 이제 병을 스스로 위안을 위해서 감추고 하면은 힘들죠. 그리고 또 문제가 외면하면서 더 커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외면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치료는 항상 그 처음 출발은 뭐냐면 자기 상태의 인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내가 속이고 있었다, 내가 나도 모른 채 속이고 있었다면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워왔을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러한 종류의,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 다음 중간쯤에 보시면 이 주인공이 병원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병원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처방해주는 약을 또 먹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쯤 그녀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보면은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행동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에서 성의에서 의, 생각의 토양, 생각의 토양에서 상황을 만나면은 생각과 감정이 나오고 그러한 생각과 감정이 바탕이 된 행동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행동에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행동에는. 그게 무의식적이라면은 그냥 행동만 우선 나오고 내 생각을 미처 감지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 행동에 설득되는 나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 또는 무의식적인 부분이라도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 원리적으로. 보통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강박증이라는 병이 있어서 강박증의 정의가 현대 양방 신경정신과 책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냐면 그럴 필요가 없는 줄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희 가정이 볼 때는 정의 자체가 조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기가 쉽고 안 하려고 할 때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 강박 행동을 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려고 하는 마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무엇이 더 많냐 그러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려고 하는 행동이 많다는 걸 스스로 인식시켜줘야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면 그 생각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조절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줄 아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환자가 그 당사자가 믿어버리면 자기 생각을 돌아보질 않아요.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이상한 병이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강박증이 현대의학적으로 원인 불명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실 마음병도 사실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고 그냥 뭐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그런 약들을 써보니까 증상이 완화가 되더라 해서 그 약을 대증 치료로 쓰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면도 있죠. 분명히 증상은 가벼워지는데 원리적으로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치료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녀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행동에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생각이 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행동에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 항상 늘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못 일어나. 분명히 벨 소리를 들었는데 못 일어나. 그때 하는 이야기가 저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그 의식은 들어왔는데 내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 순간에는 일어날 이유보다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더 많다는 거죠. 뭐 피곤하다든지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자신의 선택임을 분명히 이해할 때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행동이 나온다 이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 행동이 결국은 내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무치지 성의, 정심, 수신 내 생각의 토양에서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그 생각의 토양에 따른 거기에 따른 몸의 그런 반응,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장 밑에서 10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화분이 속의 것을 다 토해내고 그녀 앞에 널브러져 있는 순간 그녀는 잊고 있던 화분에 대한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보면은 이 주인공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화분에 대한 스토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자기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생각의 토양에 이렇게 간직되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의 토양에 간직되어 있지만 그게 그것을 연상시킬 만한 어떤 환경을 안 만나면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냥 생각 토양이 잠재되어 있다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분이 속의 것을 다 토해내고 그냥 앞에 탁 널브러지는 순간 예전에 그 어떤 복잡했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떤 복잡 다단한 감정들과 얽혀가지고 그게 확 드러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생각의 토양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죠. 요 장면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6번째 줄 제일 뒤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지겹게 반복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겹게 반복되었다. 네. 특별히 싫어하면은 특별히 오래 반복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특별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박 사고가 있는 분들 보면은 반복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반복되는 사고를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면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주인공이 그 생각을 유난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강박사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뭐냐면은 그냥 그 생각은 일어나지만 그걸 내버려 두고 자기 해야 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것. 그렇게 해야 돼요. 보통은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뭐 혐오스럽거나 끔찍하거나 자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없애놓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생각에 떠오른 것은 그게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관심을 주면은 내가 계속 머무르게 하는 거거든요. 강박사고도 비록 그게 싫지만 내가 이거 왜 이리 싫어? 왜 이렇게 싫은 게 나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반복해서 곱씹을수록 내가 그거에 대한 안 좋은 어쨌든 관심을 주는 거죠. 그러면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박사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은 떠오르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싫어서, 강박적인 사고가 싫어서 계속 그것을 보던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습이 뭐냐면 바로 명상이 되는 거예요. 명상은 아까 호흡 명상을 말씀드렸는데, 호흡 명상은 호흡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비록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그 생각을 인식하고 내버려 두고 다시 호흡에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계속 반복시키거든요. 비록 생각은 일어나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고 내가 의도한 대상에 마음을 모으는 연습이 바로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고 명상을 할 때 느껴지는 어떤 편안함만을 목적으로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편안한 건 맞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아차림의 연습도 되고, 그런 알아차리고 내버려 두고 내가 원하는 대상에 마음을 모으는 그런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병을 치료할 때 명상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명상이라는 이러한 그런 개념 없이 명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치료한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가능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명상을 같이 하면 훨씬 쉽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했습니다.